네, 반갑습니다. 윤성훈입니다. 아, 우리 N수생 여러분들에게 뭐 조언이 될 만한 한마디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TCC 영상을 잘 촬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밤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는 재수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아마 이번 수능, 이번 입시를 조금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내년도를 다시 기약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사실 정확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보다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를 원치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 다시 재도전해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쭉 인생을 되돌아보고 떠올려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나름 정리 안 되는 생각을 억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수 결심한다는 게 참 그 심리가 굉장히 복잡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감정이입을 온전히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저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뭐 위로, 뭐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위로받고 뭐 이럴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사실은 좀 더 당당하게, 어차피 1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을 좀 길게 놓고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로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나름의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좋은 결과로 더 당찬 20대를 출발할 수 있는, 오히려 역전의 계기라고 할까요? 인생 전체를 이제 놓고 보면, 더 긴 미래를 놓고 보면 역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봐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더 또렷한 목표를 가지고 재수를 해라. 그냥 재수하게 됐어요, 뭐 이런 거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냥 뭐 결과가 안 좋아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재수를 하는 거, 이거 동력 떨어집니다. 내년 봄쯤 되면 나 재수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나는 재수를 왜 하는가? 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내가 1년을 써야 하는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가?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도교육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간 날로부터 12년 동안이나 제도교육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공부를 하는 건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별다른 목표 의식 없이 그냥 남들 하니까, 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딱히 할 것도 없어서 그래서 국영수 사과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서 오로지 자기가 자기 운명의 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첫 시작이 입시 공부인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입시 공부를 다시 하는 게 다시 첫 시작이 된 거죠. 기왕이면 그냥 성적이 뭐 국어 성적이 좀 잘 안 나와서 사탐을 망해서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좀 더 확고한 이유 하나쯤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근데 아나운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전공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이 정도 레벨의 대학은 내가 가야 어디 가서 내가 명함을 내밀지 않겠느냐 라던가, 난 세무사가 되고 싶다던가, 난 건축가가 되고 싶다던가, 뭔가 좀 더 또렷하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재수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넌 뭐 하려고 재수해? 그러면 딱히 할 말이 없는 학생들이 10중 8구예요. 그냥 해요. 뭐라던가. 맥은 다 빠져 있고. 저는 그런 시간은 전혀 여러분들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단언컨대. 뭘 하려고 재수를 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멍하니 그냥 주어진 결과가 안 좋아서 다시 하는 것뿐, 뭐 이런 식의 재수는 절대 안 된다. 이 점을 한 번쯤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단 재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이 있을 때마다 그걸 응전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도하라는 겁니다. 효도하시라는 건데요. 효도하라는 것과 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재수하면서 뭐 학원비, 교재비 하나하나 다 신경 쓰시는 거 잘 압니다.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특히나 더 부모님에게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을 1년 동안 더 안겨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심정도 알겠고, 또 부모님을 아까워하고, 또 부모님이 내게 헌신해 주었는데 내가 다시 재수를 해서 괴롭혀 드리는 것 같아서 영 민망하고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하는 심정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땡빛을 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교재비 아끼는 것도 좋고 학원비 아끼는 것도 좋고 합니다만, 기왕 공부할 때는 공부에 필요한 여러 자원을 획득하는데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 몇 권 덜 사서 가게에 보탬이 돼주는 것보다 책 한 권이라도 더 빼곡하게 잘 정리하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기 아들, 딸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걸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어디 밖에 나가서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나 재수해, 우리 애 이번에 입시 실패해가지고 재수해, 이런 얘기 꺼내기가 참 민망하겠죠. 그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애 지난번 입시에서 좀 실패했는데 이 새끼 요즘 정신 차리고 정말 열심히 해 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나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뿌리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엄마 나 정말 미안한데 책 한 서너 권 더 사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말 못하고 책값 아껴야지 이런 거 효도 아닙니다. 그런 거 효도 아닙니다. 또 휴식 좀 취하고 싶을 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재수생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잠도 생각보다 한두 시간 더 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걸로 너무 눈치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쉬실 거 쉬시고 또 하실 거 하시면서 부모님한테 엄마 5만 원만 뭐하게 영화 한 편 보고 오게 친구랑 밥 한 끼 먹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나중에 호강시켜 드리세요. 그게 효도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시고 나중에 성공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거 2배, 3배로 돌려주고야 말 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엄마 나중에 내가 지금 좀 속 좀 썩이고 재수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 내가 돈도 털어먹고 내가 미안한데 나중에 정말 2배, 3배 엄마 아빠 정말 호강시켜 드릴 거다. 나 정말 열심히 살 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수를 시작하세요. 그래야 가족 모두가 다 여러분의 재수 생활을 응원해 줄 수 있고 또 편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제 공부에 관련해서 제가 사실 위로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이런 걸 처음엔 생각하고 왔는데 다 필요 없어. 역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수 생활이라는 게 사실 지금 삼수, 사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처음 이제 재수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학교 생활 밖으로 벗어나서 재수를 하게 되면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재수 정규반 같은 그래도 좀 구속력이 있는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독학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할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시간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세요. 안 그러면 망칩니다. 이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몇 교시에 무슨 수업, 몇 교시에 무슨 수업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죽으나 사나 그 수업,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규칙 속에서. 근데 재수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자신의 그 공부 패턴이나 생활 패턴이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본인의 나태함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조금 나태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일정 이런 것들이 따로 없으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재수하자마자 한 2-3달 안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최대 고비는 저는 재수를 결심한 순간부터 한 2-3개월이라고 봐요. 그때를 잘 규율하면 그 뒤로는 이제 일상이 바로 잡히고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제 중심도 잡히고 하는데 처음에 재수하고 나서 재수 결심하고 한두 달은 쉽게 이제 책에 손이 잘 안 가요. 공부를 하겠다고는 마음은 먹었는데 이제 뭐 이거저거 뭐 어느 강사의 커리큘럼 탈 거냐, 어떤 교재를 갖고 공부할 거냐, 어느 학원에 내가 한번 가볼 거냐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뭐 하나 진행은 안 되고 그냥 고민만 하고 선택을 못 하고 하면서 그냥 조금 쉬었다 해도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규율을 잘 잡으셔야 돼요. 계획을 세울 때는 참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실현 가능한 계획 세우세요. 너무 무리하게 계획 세워놓고 자꾸 계획대로 못하는 실패감을 자꾸 갖지 말고 그것도 쌓이면 누적되면 정말 실패로 갑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렇게 심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 요 정도 일정은 소화가 그래도 되겠지? 뭐 이런 정도를 설정해 놓고서 그걸 충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량을 늘리고 조금 더 공부량을 늘리면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또 다소 좀 무리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너무 작심한 나머지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이게 잘 실천이 안 되면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는 게 3일 못 가는 계획이라도 세우시고 3일 만에 계속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만이라도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이 잘 안 되면 빨리 다시 수정하고 빨리 다시 수정하고 해서 요 재수 생활 시작한 지 한 3개월 안에 완전히 재수 모드를 구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좀 첨언인데 본인이 약했던 과목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초반부에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공부 패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국어, 뭐 영어, 수학, 뭐 탐구 영역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뭐 사탐 강사지만은 사탐 못 해가지고 이제 뭐 재수하게 돼서 이런 친구도 생각보다 많아요. 뭐 국어, 영어, 수학을 잘못 봐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이 경우도 많지만 국영수는 나름 잘 나왔는데 역시 고3 생활 동안 공부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 사탐을 끝에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재수하게 돼서 이런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보면 사탐에만 또 신경을 막 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좀 골고루 공부를 하세요. 골고루 공부를 하시고 본인이 취약했던 과목은 조금 이후에 내년도 이제 봄 정도 이후부터 본인 취약 과목 쪽에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섣불리 취약했던 과목, 실패했던 과목에만 너무 몰입하게 되면 기존에 자기가 좀 강점을 보였던 과목들마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균형 있는 공부, 너무 실패했던 과목에 자꾸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쪽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균형 잡힌 계획이 안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 막 감성적인 이야기, 막 뭐 감성 충전 뭐 이런 거 제 체질에도 맞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드리면 첫째는 왜 재수하는지 조금은 근본적이고 좀 긴 호흡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이 1년을 쓸 것인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인생 그렇게 뭐 몇백 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꽃다운 나이 20대 초반을 공부하는 데 쓰는 1년으로 삼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그만한 목표가 없으면 그거 끌고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확고부동한 목표를 가져라. 두 번째는 효도하되 당당해라. 난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눈치 보지 마시라. 그러면 눈치 보는 여러분을 보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또 눈치를 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뭐 내 삶을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거 어머님 좀 힘들시겠지만 지원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임하시라. 그리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되 너무 무리한 계획 세우지 말고 또 본인이 취약했었던 실패했었던 과목에 너무 큰 트라우마를 갖지 말고 균형 잡힌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초반부를 잘 진행하시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뭐 할 일이 여러분들 성적 올려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회문화 혹시 선택하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번 재수생활하는 동안만큼은 사탐만큼은 절대 구멍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만점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강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주눅 들지 마시고 더 잘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다 잘 되려고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일도 될 겁니다.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